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자전거 여행 같았으면 좋겠어요. 학원 숙제 학생다움, 수업 준비 교사다움. 일상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 같은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멀리. 걸음걸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시원한 바람 맞으며 지치지 않게. 3월에는 3월대로, 5월에는 5월대로, 그리고 7월에는 7월대로. 달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길의 향기를 담뿍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갈 한 편의 이야기. 자전거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술쌤입니다. 우리가 휴업일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1학기 수업 주제는 바로 자전거 여행입니다. 온라인 수업 동안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마음만은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국어 시간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과정들이 자전거 여행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 기억하죠? 주인공인 호진이가 떠난 자전거 여행. 행복한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 자전거 여행을 끝마친 호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크나큰 성취감과 보람으로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1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 의미들이 모여서 한편의 이야기가 되고 추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와 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PPT와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딱 펴주시면요. 처음 부분에는 오프닝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만들어갈 한 편의 이야기 자전거 여행. 선생님이 간단하게 시처럼 한번 써봤어요. 그 내용들 같이 한 번 더 읽어주면 좋겠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PPT도 한번 넘어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글이 또 하나 긴 게 있네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쓰는 편지 글입니다. 자, 편지 글이니까 사실 선생님이 목소리 내서 읽기가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좀 설명을 해줘야겠죠. 바로 여기. 우리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부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제작한 이 교재를 사용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을 꼼꼼히 읽고 공감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감이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분은 근데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기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민망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눈 감아요. 읽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우리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국어 수업을 채워나갈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국어쌤이라는 호칭은 사양할게요. 너무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한솔쌤 혹은 솔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스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듯 합니다. 우선 초등학생의 허물을 벗고 중학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6학년 최고참에서 1학년 꼬꼬마로 돌아간 느낌은 어떤가요? 아마 선배들을 안 만나가지고 아직 실감은 안 날 수도 있네요. 정든 친구들과 헤어진 아쉬움, 공간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 주위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업을 앞둔 가슴 쫄깃해지는 긴장감. 이 느낌 그대로 안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 모두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설마 없겠죠? 모두들 눈앞의 교과서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가 될 테니까요. 국어 교과서야, 안녕. 잠깐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어. 그럼 이제 안녕. 우리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황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출석 과제입니다. 자, 먼저 이 나머지 내용의 편집글을 모두 다 읽고요.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쫙 쳐주세요. 내가 주목한 구절, 즉 내가 인상 깊다고 생각한 구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 그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으로 여러분들 활동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이게 선생님이 진심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리라 믿고 힘을 안고 한번 다음 부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을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 가지 분류로 한번 선생님이 차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이한 건 원래 뭐 1단원, 2단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니까 정거장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부터 네 번째 정거장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문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과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쓴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품을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세 번째, 주제중심 책 읽기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작가들이 글을 쓴 결과물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직접 이 책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거겠죠. 사실 여기에 김남중의 불량한 자전거 여행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한 작가의 작품을 본 셈이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과제물을 공유하며 생각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동네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문학과 내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았고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낸지 우리가 연이어서 파악을 해봤잖아요. 그럼 마지막 우리도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 우리 동네를 작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글로써 풀어낼 수 있을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귓등하는 거지만 우리의 1학기 목표는 자전거 여행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쓴 글 내용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정독도서관 주변에 있는 책방에 꽂힐 여러분들의 책을 기대해 주세요. 작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 때는 이 첫 번째 정거장을 주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기간이 변동에 따라서 선생님이 다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 시간은 이렇게 부분입니다. 이건 국어 시간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세 가지 규칙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예의. 두 번째, 소통. 세 번째, 공정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세 가지 규칙입니다. 우선 예의는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 대한 예의 지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지킬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은 예의 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없는 만남 속에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행복만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은 좀 서먹서먹하지만 조금만 친해져 봐요.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막 글을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예의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소통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를 듣는 건 이 온라인 수업 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의 1학기가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라는 시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 20이 다 온라인 수업에 포진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어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 줄 텐데 그 제시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활동 진행과 평가는 공정하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켜주고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만큼 선생님도 열심히 공정한 수업 진행과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평가에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 제기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최대한 그 부분 반영해서 더욱더 공정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1학기 평가 계획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평가 계획은 일단 자유학년제잖아요. 자유학년제가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죠. 하지만 매 시간 활동들이 선생님에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활동별 관찰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기록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 사항이 됩니다. 중점적으로 기재할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각각 활동에 따라 아까 보여준 네 가지 정거장이죠.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부터 우리 동네 자전거 탄 풍경까지 네 가지 활동 속에 어떠한 과정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나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됐는지가 이렇게 한 표로 정리됩니다. 자, 이 표 보는 방법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정거장,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거장의 1주제, 시는 어떻게 즐겨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볼 문학 작품이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를 재밌고 그리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국어 수업을 같이 공부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쓴 편지 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글 꼼꼼히 읽고 과제 수행해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되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시를 하나 같이 보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